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에서는 2장이죠. 우리 민간경비 조직 및 원리에 관한 부분, 이걸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우리 1절에 민간경비 업무의 유형이 나오죠. 자, 유형은 일반적 자체경비 서비스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일반적 우리 자체경비 서비스가 있고, 또 다시 말하면 우리 계약경비가 있겠죠. 그래서 계약경비 서비스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자체경비하고 계약경비의 장단점이나 기타 특징을 보는 것입니다. 자, 자체경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죠? 자, 우리 자체적으로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계약경비라는 것은 외부 우리 경비업체죠. 외부 민간 경비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경비 업무를 위탁해 가는 그런 서비스를 말한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자체경비 서비스를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자체경비 서비스는 우리 자체경비 개념과 형태가 나와 있죠. 자, 개념 문제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자체적이라고 나와 있죠. 자체적으로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경비 담당 직원을 선발하여 인사관리를 하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자체적으로 회사면 회사, 저는 우리 일반적인 단체 이런 데서 스스로 그 경비부서를 설치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경비 직원을 또 뽑는다는 이야기죠. 그런 시스템을 자체경비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형태가 나와 있죠. 우리 중요시설 사업장 장소 등입니다. 그러면 거기 해당되는 기관장이나 또 일반적인 소유자 경영자죠. 스스로 경비를 부담할 걸 조건 나오죠. 경비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조건으로 경찰 배치를 신청한다 나와 있죠. 자, 그럴 때 일반적으로 배치를 시킨다는 이야기죠. 자, 그게 바로 우리 청원경찰 제도의 기본적 형태입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제도가 있다. 그래서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데 우리 경찰 배치 신청을 통해 가지고 청원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차피 그 스스로 경비를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보통 자체경비의 기본적 개념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다. 자체경비 부서의 조직 원리라고 나와 있죠. 조직 형태에 관한 논의입니다. 자, 조직 형태는 독립적인 경비 부서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또는 비독립적 경비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 말은 일반적 경비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다른 부서에 예속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경비 부서를 설치한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책임자는 전문적인 경비 관련 지식을 가지고 우리 사장이 지시하는 그런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게 독립적 경비부서 설치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근데 비독립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전문성 인식 부족이라는 말 나와 있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뭐냐고 일반 관리부서 내에 예속시켜 본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경비 업무를 수행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평가받는 게 비독립적 경비부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경비 책임자의 권한이 나와 있죠. 자, 경비 책임자 권한에 관한 규정이죠. 자, 일반적 경비 책임자에게 부여된 권한이 나옵니다. 자, 그 권한은 우리 부서가 효과적으로 임무 수행을 하거나 또는 여러 부서의 내부 활동에 대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라고 나와 있죠. 내부 조사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둬야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일반적 회사 부분에 있어서 위험 요소나 집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도록 규정을 둬야만 일반적으로 우리 자체경비에서 제대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경비 업무가 너무 예속적이고 또 이런 권한의 규정이 없다면은 경비 업무가 말 그대로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책임자 권한에 관한 규정을 둬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권한의 정도 문제입니다. 자, 권한 정도도 일반적 경비 책임자는 우리 법에 규정된 제한적 활동 범위 내죠. 그래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경비원에 관해서 명령 지시하는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효과적인 손익 산출이죠. 손해하고 이익 부분을 산출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 경비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회사에 발생된 손실은 최소화하고 아울러서 경비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경비 기능을 효율적 관리해 가지고 이익을 극대화시키자
이 효과적인 손익 산출입니다. 마도 경비부서 더 가지고 회사 손실이 더 커진다 이래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손익을 산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라. 또 다른 부서하고 당연히 유기적 협력 관계가 유지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경비부서 관리자 역할로서 4대 기본 요소가 나옵니다. 자, 4대 기본 요소는 우리 경비부서 관리자는 경영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다른 부서 경영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부서 경영들과 일치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또 관리상의 역할 나오죠. 자, 관리상 역할은 일반적으로 예산 재정상 감독이라든가 행정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떤 의사소통을 통해서 관리를 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또 예방상 역할이 나오죠. 경비등 감독, 순찰 등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예방적 측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춰야 된다. 또 조사상의 역할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규칙의 위반이나 어떤 손실이 발생할 때 조사, 감시, 또 회계감사, 또 여러 가지 문서 분류 확인 등 이런 것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 관리자 역할의 4대 요소 물어보면 경영상 역할, 또 관리상, 또 예방상, 조사상이 이 네 가지가 우리 관리자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경비부서 관리자는 이런 역할을 갖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는 것이에요. 자, 네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자체 경비의 장단점이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체 경비는 장점이 충성심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계약 경비원들보다는 고용주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다 이렇게 봐두시고 또 이직률이 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조직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이직률이 좀 낮다. 계약 관계면 계약 기간 끝나버리면 또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직률이 좀 낮다. 또 감독과 통제가 용이하다고 나와 있죠. 자, 이 말은 소속된 직원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직접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감독 통제가 좀 용이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아울러서 경비에 대한 직접적 의사 전달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같은 논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긍정적인 회사 이미지 제고 나오죠. 이 말은 선발 과정에서 공정한 선발 통해서 채용되어 나와 있죠. 그래서 직업적 안정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랜 기간 근무함으로써 회사 관련 지식이 높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 여러 가지 경찰 등하고 우호적 관계 형성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회사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기본적 장점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단점으로 소개되는 거죠. 아무래도 비용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용 부담이 좀 크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좀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정규 직원이다 보니까 우리 봉급이나 연금 또 일반적인 사회보장 내지는 보험 같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증가한다는 건 단점으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높은 친밀도, 경직성 내지는 노동조합의 결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 직원들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효과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할 수도 있고 또 우리 회사 내 노동조합하고 함께 행동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단점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체 경비는 이런 장단점 문제를 보시고요. 또 우리 계약 경비 보면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한번 하도록 할 겁니다. 자, 반면에 계약 경비 서비스가 나오죠.